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영수 씨 뭐 보고 있어? 이번 달 월급 명세 서요. 뭐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특히 이거요. 산재보험이요. 이거 해지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또 모르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만 치는 사무직인데 산재보험이 필요한가요? 글쎄. 그런가? 안녕하세요. 노무 제공자가 알아야 할 고용산재보험 전수영. 이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노무 제공자의 정의부터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좋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무 제공자에게 보장되는 산재보험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산재보험을 제가 기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보통 사고가 나서 누가 다쳤을 때 나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산재보험이 뭐냐고 물어보면 적절한 답변이 좀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산재보험이 대체 어떤 건가요? 우리가 흔히 부상이나 질병에 대비해서 실비보험이나 생명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노무사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실비도 있고 생명보험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굳이 보험료를 또 부담하면서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강제하는 게 좀 사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가입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불의의 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민간 보험에 가입된 분들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해 크게 다치시거나 혹은 사망하시거나 했을 때는 산재보험의 혜택이 훨씬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전혀 부담이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민간 보험과 비교해서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보험금이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는 것에 비해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배우자 등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평생 생계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사망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거나 아이들 육아 등의 문제로 도저히 밖에 나가서 충분한 생활비를 벌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매월 꼬박꼬박 지급되는 연금이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마치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특화된 실비보험처럼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일 못하면 다음 달 생활비 어쩌지?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무사님, 노무 제공자한테도 어쨌든 산재보험이 적용되긴 할 거잖아요.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은 좀 다른 게 있나요? 애초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사회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점점 대상을 넓혀서 많은 노무 제공자가 이제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모 씨는 4년째 배달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엔 크게 다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5층이었는데 계단이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배달해주고 내려오는 길에 미끄러져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 그랬습니다. 3개월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올해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시 같은 배달 노동자들이 속한 업체였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9위였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배달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좀 많이 타시니까 사고 위험이 클 것 같았는데 그래도 대상이 확대된 덕에 많은 분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보험이 없으면 병원비를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님, 고용보험처럼 산재보험도 적용되는 직종이 뭐 따로 정해져 있나요? 맞습니다.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보험 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그리고 골프장 캐디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네. 역시 사회보험 제도라는 큰 틀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군요. 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직종의 노무 제공 계약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을 차례차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료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사업주 분들에게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이야 알려진 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씩 이제 부담하면 되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졌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과는 달리 노무제공자들의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보험료 부담에서 근로자와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부여하되 노무제공자들이 완전히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아니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 50%는 보험료를 부담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라이더 일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노무사님, 이제 산재보험을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로 다쳤을 때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모호한 감이 있거든요. 강의를 듣고 계실 노무 제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연자, 산재보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X입니다. 안타깝게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산재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인정이 되는데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이지만 지금 사연자분처럼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골절상을 입으셨으면 업무 관련성이 없어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겠죠. 네.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하려면 근무 시간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위해 요인이 누적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병이 꼭 근무 시간 도중에 발병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직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데 출근하는 도중이라든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라고 해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길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기 위해 마트나 은행에 들르는 등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겠죠. 네, 업무 관련성이 매우 중요한 거네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데도 산재로 혹시 승인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까? 재해자가 고의로 자해했거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사고일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나 약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업급여는 치료받는 동안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치료하는 동안에 그런 생계 유지가 곤란하신 분들이라면 무리해서 계속 일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휴업급여가 지급되면 아무래도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 일을 하실 때보다는 수입이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아픈 걸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 다음으로 장해급여는 신체에 어떤 장애가 남으면 지급합니다. 장해요. 장애가 아니라 장해인 거죠? 맞습니다. 장해란 병원에서 모든 치료가 다 종료되었는데도 노동력 상실이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애와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영구적으로 신체 부위가 손실되었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손가락 한 개가 상실된 상태를 장해라고 하고 이러한 장해는 법령에 따라서 1급에서 14급까지 장해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장해급여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혹시 연금 말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유족급여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살짝 궁금했거든요. 네, 유족급여는 기본적으로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고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원할 때는 반액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음식 배달과 택배 사업장 등 노무 제공자 사업장의 순위가 높은 것 같은데 그만큼 노무 제공자들이 산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적용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안 다치시는 게 최선이지만 혹시나 다치는 일이 생기게 되면 혜택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무 제공자 여러분 모두 앞으로 일하시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노무사님 이제 정말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아나운서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제공자가 알아야 할 고용 산재보험이었습니다. 노무 제공자들의 정의와 계약서,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습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